안녕하세요. 저는 단양군 기농기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클 때는 참 지금보다가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저는 친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주 할머니 밑에서 6남매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남동생 셋, 여동생 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또 고모 삼촌 이렇게 같은 집에서 대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친정어머니가 종갓집의 종부이셨어요. 그래서 참 큰 살림 많이 하면서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가방도 사실 시골에서는 없었고 그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죠. 어린 시절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정도 많았고 추억도 많고 또 시골에서 크다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추억만 많이 남아 있어요. 친구들도 많죠. 뭐 지금도 한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 친구들이 지금 6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도 그 친구들이 이제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문화적인 생활을 못했지만은 시골에서 저희들은 클 때 길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또 하다못해 그 바닥에 있는 땅바닥, 그러니까는 이런 땅바닥이 저희들 놀이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된 친구들이 모이면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때 추억도 많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참 클 때는 부모님이 종갓집이니까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참 놀러도 못 가고 참 집안에서 그렇다 해서 객지에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여자가 어딜 집에서 나가느냐, 집에서 학교 다니고 살림 배우고 시집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참 우리 때는 한 집건 하나씩 아니면은 학교에서 졸업생들 중에서도 중학교 못 간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뭐 부모님들이 약간의 공부를 좀 시켜주셔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었죠. 그랬는데 결혼을 일찍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딸은 24살을 넘기면 안 되고 아들은 27살에서 8살 넘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는 6남매가 남동생들은 다 28살까지 결혼을 했고 또 딸들은 다 23살, 24살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50대 중반에 있는 막내 여동생도 전부 다 자식들을 결혼시킬 나이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젊은 시절에 그 즐거움과 행복은 잠깐이지만 노후는 길기 때문에 일찍 자식 낳고 또 빨리 결혼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인생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일찍 결혼해가지고 딸 3형제,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렇게 낳아가지고 지금은 손자가 10명입니다. 제가 결혼을 23살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참 보리밥도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보리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컸는데 결혼하면서 친정 어머니가 종갓집이고 손님도 많이 치르고 일도 많고 또 뭐 할아버지 생신 때가 되면은 참 동네 분들을 다 모시고 그렇게 많이 큰일을 무척 많이 쳤죠. 1년에 몇 번씩이나 그랬는데 시집 보낼 때는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정말 일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늘 입에 달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을. 그랬는데 저희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나이도 같은데 아버지 아시는 지인 또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 아시는 지인 그리고 중간에서 또 두 분의 자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준 고리로 연결시켜주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매쟁이가 3분이었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뭐 그 사회생활을 좀 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시아버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집 올 때는 중매 결혼이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또 뭐 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뭐 상대방을 뭐 알아보고 평가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이 부모님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 철 없었는데 그래도 로또 맞았다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뭐 누나들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을 전에는 들었지만은 약혼을 해놓고 저희는 3번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처음에 선보고 또 그 다음 날 한번 다시 만나고 그리고 약혼식 하고 또 예단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5번째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철이 없었는 거죠. 그런데 뭐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계신다, 또 뭐 여동생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뭐 누나들도 있다. 누나가 몇 명인지도 그 전에 알아볼 생각도 안 했었고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신우가 6분이에요. 신우 6분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큰일 났다. 신우 6틈에서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신우님들이 다 5분이 누나예요. 누나고 밑에가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그때 아들을 늦게 낳았으니까 연세가 70이 넘었었고 그래서 제가 시집 와서 시아버님을 11년을 모셨어요. 11년 중에서는 중풍에 3년을 이제 앓고 계셨고 또 그때는 뭐 요양원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 집에서 모신 거죠. 그리고 시어머님은 제가 한 집에서 34년을 모셨어요. 시집 오자마자 바로 한 집에 살았으니까 외아들이니까 한 집에 살아서. 그래서 뭐 철없이 그냥 결혼 생활 또 그 결혼식마저도 남편이 그때 막 그렇게 예식장에서 신혼식이 한참 이제 유행할 때인데 하는 거 보니까 뭐 5분 10분도 안 되게 끝나더라. 그러니까 우린 구원으로 하자. 그래서 결혼식을 마당에서 저희는 쪽두리 쓰고 병풍 쳐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병풍 둘러 쳐놓고 앞에다가 옛날에 선물 보따리 놓고 부원식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면사포를 못 써봤어요. 면사포를 못 써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참 보니까 옛날에 보리밥을 피해서 가면은 보리밥이 앞장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친정의 제사를 1년에 11번씩 이렇게 지냈거든요. 종갓집이라서. 그래서 밤이 되면 불 떼가지고 밥하는 엄마가 너무 싫었는데 너무 제사도 많고 이래서 싫었는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제사가 13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도 지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40년을 넘게 50년 가까이 이제 지금 결혼해가지고 큰딸이 47이니까 이제 48년째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제사를 많이 줄였어요. 제가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요즘 시대가 흘렀는데 자식한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물려 안 줘야 되겠다 싶어 했는데 그래도 1년에 크게 4번은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참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잘 참고 견디고 또 부모님 공경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지금의 내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남편이 서울에서 이제 그 무역회사를 했었어요. 이제 좀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와서 꽤 규모가 큰 무역회사를 했는데 93년도 4년도쯤에 그 IMF 때 그때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한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가족들도 무척 힘들었고 재앙은 한꺼번에 오잖아요. 남편은 부도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또 어머님은 다쳐서 또 그냥 병중에 계시지.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면서도 제가 그때 이제 그 화장품 1년 동안 판매를 하면서 바로 관리자로 올라가서 지부장 생활을 하면서 국장 생활을 하면서 관리자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하면서 인력 관리, 제품 상품 교육 같은 걸 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의 그 생활이 지금의 단양으로 기촌을 해가지고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연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내려온 지가 지금 14년 됐어요. 서울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아이들이 커서 뭐 진짜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컸는데, 아이들이 큰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보내고 셋째가 이제 그 결혼을 막 준비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남편한테 시골로 갑시다. 어머니가 그 당시에 여기 내려올 무렵에 어머니가 벌써 그때 누워서 소대변 받아낸 지가 9년 가까이 돼 갔었거든요. 8년 넘어서 병원 생활 하시다가 또 집에서 계속 모시고 있다가 이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내려오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때가 50대 중반인데 지금 가서 뭐 할 거냐고, 시골에 가서 뭘 먹고 살 거냐. 그래서 나무 떼가지고 하룻불에다가 냄비에다 밥 해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렇게 하고 살 거다, 간다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퇴거도 하고 전입도 했지만 옛날에는 동사무소 가서 퇴거 신고하고 와서 전입 신고하고 이랬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이야기를 하고 나서 2월 달인데 바로 제가 가서 퇴거를 바로 했어요. 퇴거 신고를 하는데 남편은 안 온다 그러고 애들하고 여기 살으라고 하고 서울에 살으라 그러고 이제 어머님하고 저만 퇴거를 했죠. 그때가 2009년도인가 그랬어. 그런데 퇴거를 했는데 3월 달에 봄이 되니까 3월 달에 내려오겠다. 시골로 간다. 집에 아주 오두막살이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간다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어른을 모시고 간다는데 편찮으신 어른을 모시고 간다 그러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려가서 나무도 좀 해줘야 되고 가서 좀 다독거려 주고 올라와야지 생각하면서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그래 내려와서 있던 집을 좀 손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있었거든요. 한 달을 있었는데 지내보더니만은, 왜냐면 그동안에 부도나고 뒷마무리하면서 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 그냥 나도 서울 안 가 살랜다, 여기 올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온 거예요. 시제를 지내고 또 신우님들도 단양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시제를 지내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단양이 너무 이쁘고 또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삭막한 도시를 살다가 보니까 이 산속에 들어오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막 힐링되는 기분, 막 머리 아팠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면은 마냥 그냥 누가 뭘 주지 않아도 그냥 행복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사 와서 한 1년 동안은 이웃에 그 일하시는 분들, 어떤 집에 일을 하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가곡에서도 그러고 다른 데서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일꾼들을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어디 나가고 없고 아줌마만 계시고 이러면은 그 일꾼들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집에 다 태워다 주고 또 여기 시골 분들도 태우고 강원도로 어디로 다니면서 또 같이 구경도 시키고, 시골에 와서 처음에 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도 없고 어머니가 또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세댁 때 같이 이렇게 살던 분이라 가지고 어머니가 누워서 계셔도 그냥 좀 치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 자주 오셔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저는 감자전도 부쳐드리고 메밀전도 부쳐드리고 거기다가 또 손으로 이제 칼국수를 밀어가지고 칼국수도 해드리고 맨날 이러면서 그냥 내 부모처럼 그 어른들을 같이 모시고 살다시 앞뒷집으로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왔어요, 벌써. 나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1년을 어른들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심어서 먹어야지 하니까 큰 돈 들어갈 거 없고, 아들은 그때 군에 제대를 해가지고 누나랑 서울에 같이 있었고, 단양에 와서 단양에 차를 끌고 단양의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어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사는 모습이 어떤지. 단양 시내에서 우리 동네까지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지 다른 데 구석구석을 안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려와서 1년 동안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단양을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농어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 다 받고, 모르니까 다른 집에 그 농사 짓는 것들 구경도 하고 하면서 2010년, 11년 정도 됐을 때 여기 이제 단체 뭐 향토음식 연구회 뭐 이런 데가 다니면서 이것저것 교육을 한 2, 3년 동안은 엄청 받았어요. 적응도 하기 쉽고 사람도 알기 쉽고 이러라고 많이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3, 4년 지난 다음에 기농기촌 협의회가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처음 생겼었거든요.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회원으로서 같이 활동도 하고, 제가 이제 벌써 9년 정도를 기촌인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호흡하고 있어요. 1년 동안은 와서 뭐 금방 먹는 채소만 이렇게 심으면서 노트에다가 계획을 계속 세운 거예요. 그 산속에 무엇이 되는지 뭐 어떤 작물이 되는지 몰라서, 그래도 심어놓은 나무는 사이사이에 많이 컸고, 또 때로는 너무 집하고 막 가까워져가지고 막 비워내기도 하고, 그 산속이니까 살림에 대한, 임업에 대한, 내지는 이 임업하고 관련된 그런 쪽에다가 좀 인터넷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700고지니까 아무 작물도 무조건 추위에 약한 거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산에 오니까 산짐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고 첫해 고구마도 심고 땅콩도 심고 했는데 줄기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에 알이 한 개도 없어. 짐승들이 싹 다 먹고, 또 진짜 맛볼 정도도 안 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함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700고지에 맞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심었는 게 그때부터. 그때 고사리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서 고사리를 한 1000평 정도 심었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한 300평 심고 나중에 한 900평인데 뿌리를 좀 늘려가지고 심었는데 한 1000평 정도 심었거든요. 근데 심어놓고 이제 그 해는 열심히 가꾸고, 그 다음 해는 가꾸고, 3년이 돼서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른 고사리를 1년에 한 300건 정도, 그 정도로 많이 땄었어요. 그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또 그나마 좀 젊었었죠, 뭐, 그죠? 그래서 젊었으니까 참 힘든 줄도 모르고 그래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산하고 관련된 명이나물, 또 병풍치라는 또 특별한 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산나물의 여왕이라서 다른 데는 크지도 잘 안 하고, 고지가 높아야 크고 소백산 같은 데서 잘 크고 이런 병풍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심어보고, 그리고 나서 엄나무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열매도 먹고 나무도 쓰고 잎도 먹고 할 수 있는 거를 찾느라고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엄나무 같은 것도 나무도 쓰고 또 순도 먹고, 한번 심어 놓으면 갖고만 주면 되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고. 지금 엄나무를 한 1000주 정도 심어져 있고요. 또 고사리는 이제 한 1000평 중에서 올해 몇 년 되니까 이제 고사가 되고 가꾸질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자라지고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고, 또 오미자를 한 거의 1000평 정도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큰 천재지변이 없는 한 2톤 정도 딸 만큼, 그렇게 해놓고, 취나물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산에서 관련된 나물, 또 자연하고 관련된 산채, 이런 거를 거의 다 심었어요. 금년 같은 이제 한
7, 8년 전부터는 콩도 보통 1년에 한 15가마니, 20가마니, 또 고추 같은 것도 좀 먹을 건 어느 정도 심고 이랬었는데, 그 나무를, 산나물하고 산채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심다 보니까, 명이나물도 한 2,000평 정도 넘게 심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놓다 보니까, 아, 이거 산나물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놓고, 그때 조금씩 판매를, 팔로도 좀 개척을 하고 했는데, 장아찌도 담고, 와서 머루나무도 또 60주 정도 이렇게 심었나? 그러니까 그 머루를 따가지고 와인을 담고 명이나물 같은 걸 따가지고는 뜯어가지고는 장아찌도 담고 콩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와서 2년 지난 후부터 계속 이제 된장을 했었어요. 메주를 끓여가지고 메주도 지인들한테 판매도 하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된장도 계속 종갓집이니까 제가 평생을 된장을 안 사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와서 뭐 1가마니 정도 끓이다가, 그 다음에는 2가마니 정도 끓이다가, 그 다음에 한 3년 돼가지고 한 5가마니 끓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15가마니, 20가마니씩 메주를 끓여가지고, 1가마니가 400장 정도 되거든요. 10가마니가 400장이니까 20가마니면 800장이에요. 25가마니 1000장까지도 메주를 끓여봤거든. 그래서 제가 된장을 다 담고, 친정 엄마한테서 배운 손맛하고 그 전통 음식하고 또 시어머니가 종갓집이니까 시집을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떡 같은 것도 방앗간에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쌀을 찌어가지고 인절미 만들고 절편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게, 나이는 뭐 이제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이는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인생 산 거 배는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님이 이 뭐 양복이라는 건 한 개도 안 입어 보셔가지고 양복 한복만 입으셨어요.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11월 달에 시집을 왔는데 구정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을 가시면서 바지 조거리 2벌 하고 이제 또 속에 들어가 있는 솜하고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야, 이거 좀 꼬매놔라. 금방 시집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나이 23살에 이걸 꼬매놔라 고 가시는데, 어머니 이거 저 제일 잘 못해요 이랬더니만, 야,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컸는 내가 그거도 못하냐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셨는데, 야, 이거를 할 줄도 제대로 모르는데 못 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엄마 아버지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갔다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엄청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만들어가지고는, 그래도 엄마가 계속 할아버지 걸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솜을 놔가지고 꼬매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바지는 됐는데, 위에 거는 조거리는 꼬매가지고 뒤집으니까 소매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잘못 꼬매가지고, 반대로 꼬매가지고. 그래서 또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그거 꼬매가지고 이제 다리미질을 다 해가지고 이제 놔뒀더니만 어머니가, 그래, 너는 현대인 아니다. 그래야 어른들 밑에서 괜히 컸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참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이게 참 큰 재산이구나. 지금 단양에 제가 오고 나서 신우들 2집하고 사돈들하고 사촌들하고 또 저희 딸들 애기들 데리고 또 아들도 와서 있고 이래서 거의 저로 인해서 한 30명 정도가 단양으로 기동기촌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어디에 가서 살든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애들이 크면서 제가 어른들한테 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 정도는 못하지만은 그냥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또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특히나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살면은 위에 어른들한테 참 모든 걸 갖다가 있는 마음 다 해가지고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을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참 정직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빌고 있어요. 아주 가장 촌스러운 이름 영자.
참 제 자신이 제 평생 동안 참 잘 살아왔고 여자로서 참 잘 참고 지금은 누구도 부러워할 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서 또 걱정 하나 없고 참 당당하게 떳떳하게 한평생 잘 살아왔다 싶습니다. 이제는 건강만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60년 세월, 70년 세월이죠.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아온 저한테 정말로 큰 상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제일 행복할 때예요. 여자이기에 지금 정말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참는 미덕 또 모두를 갖다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자세, 자식들도 본받았으면 싶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양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